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간단하게 한번 시황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이 너무 좀 좋지가 않죠. 네, 오후장에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서 오늘 굉장히 큰 조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수급적인 현황 보게 되면 외인들이 일단 코스피 쪽으로 좀 많이 팔았죠. 4,500억 정도. 그리고 기관 역시 마찬가지고 우선 양지수 모두 다 개인들은 매수를 했지만 외인과 기관들은 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 1387.3 좀 전에 1388까지 상승이 나왔죠. 정말 환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이 정도면 거의 경제 위기가 오고도 남습니다. 2008년이나 뭐 극심하게 가면 이제 IMF까지도 오는 건데 환율이 지금 상당히 비이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경제 위기 때는 항상 이 달러에 대한 보유가 굉장히 좀 적었던 탓에 항상 경제 위기가 오곤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달러 보유액만 거의 4,600억 정도 있다라고 하죠. 보통 이제 1,000억에서 500억 미만 수준이면 거의 뭐 경제 위기 수준으로 보게 됩니다. 원화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 보유액이 늘지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그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2001년도에 그 외환 보유액이 한 1,060억 정도 됐었던 걸로 아는데 하여튼 1,000억대예요. 그래서 지금 4,000억대로 늘어났다라는 거 4,600억 원인데 이거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우리는 지금이면은 뭐 경제위기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수치적인 걸로 1387.3 정말 정상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딱 이 환율이라는 단편적인 것만 봤을 때는 이거 경제위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행인 건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좀 짱짱하게 있다라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보다는 어찌 됐든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감은 있는 거는 사실이죠.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돈의 가치는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증시에 있어서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오늘 보시면은 정말 올라가는 것만 갑니다. 특히 골드NS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이슈가 이탈하든지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사실 그 시가총액이 가장 적은 게 만만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유 없는 상승 혹은 너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지금으로 파악한 걸로는 여기까지입니다. 골드NS는. 그리고 코리아이스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죠. 원래 태풍 관련주로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전기차 쪽으로 엮이게 되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선테크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뭐 지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죠. 그리고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은 자동차, 2차 전지 핵심 소재 혹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일 하이텍이라는 폐배터리 사이클링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역시도 그런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폐배터리 쪽이 성일 하이텍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추가적으로 더 보셔야 될 종목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음에도 저희 아테나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지아이텍이고요. 장중 최고 수익률 21%죠.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정말 시장이 아무리 하락을 해도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골드 NS고요. 그리고 세 번째 코스모아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골드힐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영웅문에서 지금 상위 랭크에 포착이 돼 있는 종목인데 골든힐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육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주 업종이 좀 전반적으로 강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현재 공식적으로 밝혀진 이슈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이번 연도 상반기에도 사실 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어떤 실적 부분에서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뭐 2분기 실적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뭐 정확하게 발표가 된 거는 없고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공식적으로 기사화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만은 했다라는 거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5월달 이후로 감자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고 지금 반등이좀처럼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몇 개월 동안.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어찌 됐든 시장이 하락할 때 매수세가 몰렸다라는 것은 이후에도 시장이 이렇게 크게 좀 조정을 받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한번 더 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GI텍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 아테나 프로그램이 1순위로 포착을 한 종목이죠. 그래서 GI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오늘 수혜주로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뉴스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감축법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약 493조 원이라는 금액을 대규모 투자를 공헌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안이 발표가 되자 수소가 최대 수혜 분야로 지금 꼽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토대로 수소 분야에 한화돈으로 약 11조 5천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수소차 120만 대 그리고 수소 충전소 580곳을 580곳에 보급을 위해 좀 쓸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일단 예정이죠. 기대감. 기대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 수혜주들은 제가 한 3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렸었고 지금은 어쨌든 이제 시행이 된 건 아니고 될 것이다라고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된 거죠. 어찌 됐든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기대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슈 때문에 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GI텍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수소 전지를 제조할 때 공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정에 적용이 되는 슬롯 다이라든지 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적용이 되는 슬릿 노즐의 어떤 제조와 해당 제품에 대한 리페어 서비스를 주 영업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결국에는 뭐 직접적으로 수소차를 만들고 충전소를 가지고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그에 해당하는 부품과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차를 만들려면 결국 수소차에 해당하는 부품이 필요하고요. 수소차를 만들게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고객센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업마다. 그래서 뭐 고객이 100명일 때는 뭐 직원이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면 되겠지만은 고객이 1000명이면은 직원도 100명으로 늘어나듯이 당연히 비례적인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이에 따른 수혜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I텍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거는 아니죠. 어찌 됐든 수소가 감축 법안의 최대 수혜 산업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수소차 기업들이나 충선소들에 대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그 밑에 있는 그리고 서비스업을 하는 이런 계열사들이 간접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5일에 정부에서 또 그 폐배터리 활용을 위해서 규제 개선책을 또 발표를 했죠. 무조건적으로 의무화를 한다고 합니다. 의무화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 폐배터리는 반드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필수 조건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의 폐배터리 사업부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직접적인 수혜주네요. 일단은 지금
감축 법안에 있어서는 간접적 수혜주지만 이런 폐배터리 규제 법안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폐배터리 쪽도 앞으로 산업이 커질 것은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코스모학이죠. 최고 수익률 5%인데 이거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성일하이텍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게 가느냐, 그리고 뭐 성일하이텍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스모학 쪽도 굉장히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또 확대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하이텍과 겹치는 듯 하면서 조금 다르죠.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확대예요. 확대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업에 대한 규모를 키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모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직 계열화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수직 계열화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을 계열별로 분산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일직선으로 일원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 수평 계열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CJ가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CJ ENM, CJ 제일제당, CJ CGV 계열이 다 다르죠. 엔터회사, 뭐 영화산업, 그리고 뭐 음식료업 이렇게 지금 나눠 놓은 게 이게 수평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직 계열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2차 전지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예요. 그러면 완성차가 있고 그 밑에 2차 전지가 있고 배터리 관련 사업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 기업이 한 분야에서 거대하게 커질 수 있다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단점은 무엇이냐? 한번 무너지면 업계 자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CJ가 지금 왜 이렇게 잘 버티냐면 사실 CJ, CGV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좀 안 좋았었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적자였었고 뭐 접내 만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돈을 못 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CJ 제일제당이 미국에서 비비고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이런 부분들을 상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수평 계열화의 어떤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코스모학은 현재 수직 계열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계열사가 좀 많죠. 일단 코스모학은 말 그대로 2차 전지 소재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성질을 대표하는 소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를 좀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그 이산화 티타늄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좀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 폐배터리 쪽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폐배터리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재활용 사업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배터리를 소각을 할 때 다 쓴 거죠. 다 쓴 이제 배터리를 소각을 할 때 그 발암 물질이 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환경을 좀 오염시킬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 자체가 우리가 친환경 때문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려고. 근데 오히려 거기서 쓰고 남은 배터리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거 그냥 도루묵이거든요. 말짱 도루묵이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고유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폐배터리 사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계열사 중에 이 코스모 신소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2차 전지의 양극활 물질을 만들어요. 근데 이 양극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코스모학의 이산화티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급처를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물건 안 사주면 어떻게 하지라는 게 없습니다. 일단 이게 수직 계열화,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장점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자회사에다가만 넘겨도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라는 이 양극활 물질을 만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은 지속적으로 좀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 당장은 아니고요. 23년, 4년 정도에 이제 좀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에서 이제 남은 폐배터리를 추후에 또 다시금 코스모 화학 쪽으로 보내겠죠. 얘네들이 이제 재활용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거의 뭐 주거니 받거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지금 외형 성장을 계속해서 좀 키우고 있다라는 거고, 이 수직 계열화의 장점을 최근 들어서 가장 좀 잘 사용하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 전망이 안 좋으면 어떻게 보면 이 수직 계열화 자체가 전반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겠죠. 뭐 당연히 이제 소재가 없으면은 배터리를 못 만들고 배터리가 없으면은 뭐 폐배터리 사업도 필요가 없게 되죠. 재활용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쓴 배터리가 나오지 않게 되면 아니면은 뭐 어쨌든 폐배터리 자체도 이제 배터리를 많이 생산해낼수록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기차 시장이 화랑일 때는 이런 수직 계열화가 장점이 좀 극에 달한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아이텍, 골드NS, 네, 코스모화 이렇게 세 종목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장은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뻔합니다. 네,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세간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또 정부 정책 관련주들도 많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이슈는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상승해주는 이 종목들을 포착해주는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